안녕하세요. 그로우선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정신분석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신분석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기본 가정, 인간관, 그리고 주요한 개념들, 부적응의 원인이나 건강한 인간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담의 목표와 상담의 전략,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먼저 정신분석 치료에서의 기본 가정 및 인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네 가지의 관점에서 인간관 그리고 기본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되게 중요한 첫 번째는 심리적 결정론에 의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리 사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하더라도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무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의식적인 요인보다 무의식적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 추동입니다. 이 성적 추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도 또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을 형성하는 기초를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기억을 잘 탐색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응 원인 및 건강한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적응 원인입니다.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초기 아동기 경험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미해결된 내적 갈등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초아와 자아, 초자아 간의 갈등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억압되어서 발달 단계의 고착이 발생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의식적 갈등으로 인한 미해결된 내적 갈등이 원인이라는 점이 되게 중요하고 원초와 자아, 초자아 간의 갈등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건강한 인간관입니다. 건강한 인간은 무의식적인 이런 갈등을 충분히 자각하고 자아가 원초아와 초자아를 현실적으로 중간에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방어 기제를 경직되게 사용하기보다 성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건강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신분석에서의 마음의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를 비롯해서 주요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지형학적 모델은 세 가지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의 수준으로 나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의식의 수준은 항상 자각하고 있는 지각이나 사고,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데 의식은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의식의 수준은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약간만 노력을 한다면 쉽게 의식화가 되는 그런 기억이나 경험을 보고 있는데 이 전의식이 무의식과 의식을 교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의식의 수준인데요. 이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각하려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자각되지 않는 어떤 다양한 심리적인 경험을 말하고 또 수용이 되기 어려운 성적인 욕구라든가 폭력적인 동기 또는 부도덕적한 어떤 충동이나 비합리적인 소망, 수치스러운 경험 등 의식화를 했을 때 본인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억압된 욕구, 그 다음에 감정, 기억의 보관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분석에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강기입니다. 초기 생후부터의 1년을 이야기하죠. 이때는 구강기이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고 이 입을 통해서 만족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외부 세계에 대한 기초 인식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항문기입니다. 이 항문기는 생후 1년 반에서 3년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쾌락을 추구하는 부위가 구강에서 항문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변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수치심을 경험하고 되고 이때에 자율성과 통제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남근기입니다. 만 3세부터 6세까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쾌락의 추구 부위가 이때는 성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기가 성격의 발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정신분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남자 아동의 거세 불안을 느끼게 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이때 형성된다고 하고 있죠. 이후에 잠복기 라는 발달의 단계인데요. 이때는 만 6세부터 사춘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남근기를 지나쳐서 어떤 추구가 관심과 이런 것들이 학업과 친구에 대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이나 친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적인 욕망에 대한 표출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계여서 잠복기라고 하죠. 그래서 자아의 성숙과 초자아가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현실적인 성취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어떤 적응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기기인데요. 이때는 사춘기부터 시작하여서 이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때 육체적으로 성숙을 하게 되고 성적인 측면에서도 성인으로 발전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에너지가 이성에게 집중이 되고 성욕구가 이때에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고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 다음에 발달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격의 3원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함께 해볼게요. 이 성격의 3원 구조의 원초와 이드, 그 다음에 자아, 에고, 그 다음에 초자, 슈퍼에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죠. 이 원초화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쾌락의 원리에 따라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이런 원시적인 사고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자아는 바로 이제 중간에 있게 되죠. 조율하는 어떤 부분인데요. 환경에 대해서 현실적인 적응을 담당하는 힘의 심리적인 구조와 기능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심리적 구조와 기능이죠. 그래서 이 자아는 현실적인 여건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서 욕구를 지연시키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아동의 마음속에 내면화된 사회적인 규범과 부모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자아는 10세에서 12세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고 이 초자아는 도덕적인 원리에 따라서 기능을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어기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신분석에서의 방어기제는 자아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다른 세력의 힘이 강해지면 자아가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불안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불안, 그 다음에 신경질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 이 세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 불안은 외부 세계의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신경증적인 불안은 자아가 원초와의 세력을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욕망이나 감정 등을 조절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 이런 신경증적 불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도덕적 불안인데요. 이것은 자아가 이번엔 초자아의 갈등 속에서 도덕적인 어떤 규범이나 부모의 가치관 등을 또 거스르거나 위배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래서 처벌받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발생합니다. 이럴 때 방어기제를 다양하게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어기제들은 억압이라든가 억제, 그리고 합리화, 반동 형성, 퇴행, 투사, 대치, 동일시, 지성화, 승화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신분석에서의 부적응에 대한 치료의 목표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내담자의 성격 구조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아가 있는 곳에 자아가 있게 하는 것으로 자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원초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자아가 적절하게 기능을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의 원리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면 세계에 대한 자각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인생 전체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무의식적인 갈등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심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신의 증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패턴에서 어떤 통찰을 통해서 부적절한 방어 기제를 자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치료 기법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연선 기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자유연선 기법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무의식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는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꿈 분석입니다. 꿈 분석은 꿈의 주제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무의식에 나타난 갈등을 발견하게 되고 현재몽과 잠재몽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현재몽을 통해서 잠재몽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이 분석은 내담자가 치료 과정에서 치료자에게 나타내는 전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분석에서의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치료자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이런 내담자의 전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역전이입니다. 역전이는 치료자가 이제 교육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역전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죠. 다음은 저항 분석입니다. 내담자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내는 어떤 비협조적이거나 저항적인 행동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을 분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의도와 갈등을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하죠. 다음 해석입니다. 내담자의 다양한 무의식적인 재료들을 종합해서 무의식적 갈등이나 방어 기제를 해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훈습입니다. 훈습은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이 어떻게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적응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변화해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치료자의 역할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내담자가 무의식을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담자를 자유현상, 꿈, 저항, 전이 등의 의미를 해석하고 전이와 저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가 통찰하고 훈습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분석에서의 우울과 불안의 관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은 상실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상실로 인한 분노를 자신에게 내향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실에 대한 슬픔과 또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자신에게 향해져서 자책감, 그리고 죄책감, 자기 비하나 열등감, 또 자해나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자아가 보내는 경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욕구나 감정, 이런 원초와 초자 사이에서의 감정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보내는 경고인데요. 실제 현실적인 불안, 그 다음에 신경색적 불안, 그 다음 도덕적 불안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된다고도 앞서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렇게 불안에 대해서 발생되는 관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요 항목별로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보고 또 상기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론으로 우리 함께 정리하고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